저는 오늘 이재명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영수회담을 요청합니다. 지금은 이재명 정부의 골든타임입니다. 더 이상 허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이재명 정부의 실패를 바라지 않습니다. 국민들의 걱정이 큰 물가와 환율 문제, 수도권 부동산 문제, 미국의 통상 압력 문제 등 민생 현안을 중심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고 우리 당의 대안도 설명하겠습니다. 특검 추진 등 정치 현안도 허심탄회하게 논의했으면 합니다. 자, 일단 지금 보신 것처럼 영수회담을 제안을 했고, 그리고 이제 주요 내용들은 주로 이제 정부 정책에 대한 어떤 비판, 또 당의 비전이나 정치 개혁에 대한 내용보다는 여러 가지 현안 얘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우선 그 현장에 계셨을 텐데, 김 의원님 포함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늘 당대표의 연설에 대한 반응들은 좀 어땠어요? 뭐 강론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는 있고, 가령 예를 들면 이제 선거법을 그 연령을 만 16세로 낮추겠다. 선거권에 대해서 하향 이야기를 하신 거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뭐 의원들마다 저마다의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어찌되었던 장덕 대표의 연설에서 오늘 제시하셨던 많은 민생에 대한 방안이라든지 어떤 법안을 우리가 주도해서 추진하겠다라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 의원들이 앞으로 우리 국민의힘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동의했고, 모두가 만족해하는 분위기긴 했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 추진하려면 결과적으로 저희가 소수 야당이기 때문에 민주당하고의 분명히 협력도 필요할 부분이고,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지도부가 같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오늘 장 대표 연설을 들으면서 좋은 내용들이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굉장히 원망스럽더라고요. 저희가 여당이었을 때 이 내용들 다 잘 추진했으면 됐었던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보수의 가치, 건강 가치들을 어떻게 실현해 나갈 건지에 좋은 연설이었는데, 이 말도 안 되는 계엄을 하면서 저희가 정권을 내주면서 야당이 됐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원망스러웠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원망스러웠던 연설로 좀 들었고요. 여러 가지 이러한 부분들, 또 한 가지는 이제 정당 개혁에 대한 부분들도 많은 국민들이 기대하셨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께서 설명이 없었던 부분도 조금 아쉽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많은 의원들이 오늘 장도혁 대표에 대한 연설에 대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것은 공감을 하고 만족했던 분위기였습니다. 장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당내 이런 내용이나 비판을 공개적으로 하는 기류들이 있었다 보니까 장 대표 연설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좀 분위기가 조금 어색할 수도 있겠다라는 예측도 있었는데, 실제 좀 어색한 표정도 보이기도 했나요? 뭐 100% 아니다라고 말하면 거짓말이겠죠. 결국에 정치도 사람이 하는 거고 감정적인 부분들도 있는 것이고, 지난 의원총회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장 대표에 대한 거치 문제 가지고 각 목소리 높이고 해왔는데, 당연히 어색하지 않았다라면은 거짓말인 것 같고요. 하지만 대체적으로 저희가 이 모든 것이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니까요. 오늘 대표의 연설에 대체적으로 다 많은 분들이 만족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당에서는 오늘 연설에 대한 평가 어떻게 내리시겠습니까? 일단 정세 인식에 대해서 좀 전혀 동의하기 어려운 지점들이 이재명 정부가 들어와서 계엄 내란으로 무너진, 모든 영역에서 무너진 부분들을 이제 정상화시키고 회복시키면서 진전시켜 나가고 있는, 가장 단적으로 보면은 5,000피라고 얘기되는 코스피, 이런 경제적 이 붕괴 부분들을 이제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들이 지표로서 다 나타나고 시장이 반응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도외시하고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이 붕괴하고 추락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두에서 어떤 지금의 현재 정세를 그렇게 막 규정하고 평가해요. 국민들이 그런 발언 듣고 과연 수긍할 수 있을지, 그리고 계엄 내란을 일으켰던 정당의 대표로서 그런 발언을 할 자격이 있는 것인지 굉장히 좀 비판적으로 봤을 거라. 정세 인식이 좀 부적절했다. 정세 인식이 잘못돼 있으면 그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을 제시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좀 엉뚱하게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좀 위험스러운 잘못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쿠팡 얘기를 할 때 굉장히 놀랐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쿠팡 문제와 관련해서 지적하는 것을 중국 문제하고 또 연결시키더라고요. 베네수엘라 문제, 이란 문제에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강력한 조치들을 취한 것을 잘 봐라. 쿠팡 문제도 중국의 그 커머스 이 관련
중국의 어떤 점유가 좀 늘어나는 것들에 대한 경계의 일환으로 미국이 쿠팡 문제에 대해서 저렇게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발언하는 거 아니겠냐라는 방식으로 네. 이 쿠팡 문제를 연결시켜서 얘기하는 지점에서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그런 인식들을 가지고 지금 현 상황을 진단을 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어떤 조치,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굉장히 좀 지적하고 싶다는 네. 생각이 들었고요. 그 이외에도 이제 영수회담을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얼마 전에 이제 단식을 마치고 이제 복귀를 했는데 그때 당시 단식을 하면서도 사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무슨 이유와 명분으로 단식을 하나라고 하는 갸우뚱한 것들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야당들과 대화를 하고 이런 과정들을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가지고 있어요. 근데 꼭 1대1 그 영수회담만 고집할 문제인지, 물론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열고 고민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네. 저렇게까지 하는 것이 과연 지금 이 국면을 잘 끌어가고자 하는 야당 대표로서의 어떤 스탠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영수회담 말씀 나온 김에 말이죠. 내일 또 홍익표 정무수석과 장동혁 대표가 만난다는 얘기도 좀 있고 아마 그 영수회담에 대한 얘기도 오가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지난번에 그 정청래 대표와 그 장동혁 대표 간에 뭐 악수를 하니 마니 이런 논란이 좀 많았을 때 영수회담이 진행이 됐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뭐 대화가 뭐 곰, 마늘 뭐 이런 등등 얘기가 좀 나왔었단 말이죠. 참 원론적인 얘기만 나왔었다라는 비판도 일부 있었는데 이번에 만약에 영수회담이 성사가 된다면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요? 뭐 곰만을 얘기하면 안 되고요. 네.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께서 제1야당 대표하고 대통령하고 만나서 이러한 저러한 이야기들 하는 것 자체만으로 그 사진 한 장만으로도 많은 국민들이 좋아하실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아마 대통령께서 빠르게 영수회담에 응답하실 것 같고 아마 내일 그 수석이 오셔가지고 이러한 부분을 부차적으로 논의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우리 앞에 놓여진 여러 가지 경제 물론 이제 코스피가 5천을 넘긴 했습니다만 실물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들이 있잖아요. 환율 예. 문제도 있고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제1야당 대표하고 좀 허심탄회 이야기하시면 좋겠고 특검이라든지 사법 개혁과 관련해서도 허심탄회 이야기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그 김 의원님께서는 앞서 그 장 대표에 대한 재신임 예, 예. 얘기를 예, 예. 한번 꺼낸 적이 있으잖아요. 공개적으로. 장 대표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거취에 대한 압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도 재신임 한번 투표 물어보자라는 입장은 변함이 없으신가요? 근데 그렇게 말씀드렸던 배경에는 네. 당이 위기였고 한동훈 전 대표 제명과 관련해서 당내 의원들이 생각이 다른데 지도부가 이걸 강행하면서 지금까지도 위기가 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대로는 지방선거 치르기 어렵다. 결과적으로 장동혁 대표에 대한 재심 표결을 이야기했던 것도 우리가 지방선거 이기기 위해서 최적의 조합이 어떤 거냐를 한번 당원들한테 물어보자였다라는 취지인데요. 네. 공교롭게도 그 이후에 갈등이 계속 양상되고 있는 것 같아서 어. 굉장히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의원총회 과정에서 제가 대표께도 직접 요청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결과적으로 계속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도 지방선거 이기자는 측면에서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당장 내일이라도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시장, 군수, 구청장들 결의대회를 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야말로 정말 민생 현장에서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우리 당이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를 많이 듣고 알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대다수가 이번 지방선거에 또 출마하실 분들이고요. 이분들의 모셔서 대표께서 지도부와 또 원내의원들이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이야기를 듣는 것 자체가 앞으로 우리 당이 어떻게 바뀔지 또 만약에 지도체제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수 있고요. 예. 이런 것들 들어볼 수 있는 결의대회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좀 드린 바가 자, 있습니다. 그런데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한 가지 압박을 더 느낄 수도 있는 상황이 지금 펼쳐졌습니다. 전한길 씨가 미국에서 귀국을 했는데요. 귀국 직후 일성이 장 대표를 향한 메시지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는 순간 장 대표를 버릴 것이다. 장 대표 입장에서는 친한계 내지는 소장파의 압박 외에 또 다른 지금 압박인데 장 대표는 여기에 대한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으로 예상이 되시는지요, 이 의원님? 장동혁 그 의원이 이제 대표가 되는 과정에서 네. 소위 말하는 윤 어게인 세력, 극우 아스팔트 세력의 상당 부분 지지를 받고 등에 업고 대표가 됐다라는 평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전한길 씨죠. 그리고 최근에 고성국 씨가 그 내란 수계 전두환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했던 노태우의 뭐 사진을 걸자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그런 세력들과 계속적으로 예. 대표 당선 과정에서도 등에 업고 지지를 받고 그러면 과연 절연할 수 있을까?
그렇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국민의힘의 이제 향후 방향도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제1야당의 대표와 제1야당이 건전하게 경쟁을 하고 합리적인 정책 토론과 논의들을 통해서 지금의 어려운 대한민국 상황들을 빠르게 회복시키고 진전시켜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저 전환기 씨나 고성국 씨 특히 상징되는 이런 좀 극우 세력들과는 철저하게 좀 선을 긋고 합리적인 보수 정당으로서의 기치를 내걸고 같이 좀 경쟁을 해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김 의원님, 이번 달 19일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 재판이 예정돼 있습니다. 사실 이때가 되게 중요한 기점이 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지금 어쨌든 친한계의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 여기에서 2월 19일 재판, 물론 어떤 결과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 이후에 전환길 씨 등에 대한 스탠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장 대표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지겠어요. 근데 저는 정답은 나와 있다라고 정답이 나와 생각합니다. 있다. 정답은 당연히 윤 전 대통령하고 절연하고 너무 당연한 것이죠. 예. 지금까지 시간을 끌었다라는 것 자체가 국민들께 참 송구한 입장이라고 생각하고요. 정답은 당연히 윤 어게인, 특히 개업을 옹호하거나 부정선거를 이야기하는 세력하고는 절연하고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가치를 가지고 국민들께 나아가는, 국민께 열려있는 정당으로 나가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도혁 대표가 지금 상황이 사면초가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친한계들은 장도혁 대표의 사퇴를 압박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장도혁 대표의 대표 당선의 큰 우군이었던 윤 어게인들도 결과적으로는 장도혁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버리면 우리는 더 이상 지지하지 않겠다, 압박하겠다 이렇게 계속 얘기가 나오면서 장도혁 대표도 지금 사면초가에 몰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장도혁 대표가 2월 19일 전후에서 예. 어떤 입장을 발표하느냐가 이 장 대표의 어떤 거치 문제하고도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정답은 분명하다라고 나와 생각합니다. 있다. 한 가지만 더. 그 전환길 씨가 귀국한 이유가 그 오늘 개봉한 영화 홍보 목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영화 내용이 그 비상계엄, 뭐 조작된 내란, 감춰진 진실이라고 하고 전 씨가 이제 제작을 했다고 해요. 전환길 씨의 영화가 흥행할까? 매진된 한동훈 전 대표의 토크콘서트가 흥행할까? 어느 쪽에 예상하십니까? 둘 다 흥행하겠죠. 둘 다 흥행합니까? 지금 민주주의 위기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팬덤 정치가 강해지면서 예. 이 소수가 계속 다수를 장악하게 되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 당뿐만이 아니라 민주당,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저는 이 전환기 씨와 관련해서도 결과적으로는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해요. 이 나름대로 순수했던 시민들을 계속 선동하고 잘못된 정보를 주입하면서 이분들을 이끄는 것. 앞으로 이런 것들이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것을 경계하고 같이 싸워나가는 것이 민주주의, 특히 이 국회에 몸담아 있는 정치인들의 역할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